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7% 하락, 코스닥은 0.49%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뭐 전쟁 리스크나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어떤 시장의 악재를 천천히 이제 벗어나면서 희석해 가면서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황에 관해서는 당분간 좀 짧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미국 증시는 한 4일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이제 한 3일 반등 나오고, 오늘 이제 갭만 좀 띄우고요. 조정이 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숨죽이고 있다가 약간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조정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전쟁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거기서 이제 삼자 배정 유증으로 점상을 가면서 현대사료가 일단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같은 이제 식량 관련주,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전쟁 테마 대장 역할을 했고, 가스 유가 관련주들도 반등은 일단은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멘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 테마에서 가스, 뭐 유가, 식량,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원자재, 기타 원자재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가스랑 유가 테마는 전쟁이 혹시라도 뭐 이제 뭐 휴전을 하거나 뭐 종전을 하거나 뭐 좀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서 테마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거나 죽을 확률이 좀 크다. 그러니까 뭐 단발성으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확률이 크다라고 본다면, 식량난 테마는 당연히 전쟁이 이제 뭐 휴전이나 종전으로 가게 되면 힘은 그 전보다는 못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전쟁의 어떤 뭐 휴전이나 종전 여파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이 지속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라고 한번 멘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테마 중에 그래도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가스 유가 얘네들은 뭐 이제 전쟁의 양상이나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좀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고, 단발성으로 죽어버리는 타이밍에 내가 혹시 잘못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면은 식량난 관련주들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쪽 애들이 대장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본다, 그렇게 멘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식량 애들이 대장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단순히 이제 시장이 뭐 조정을 받아서 현대사료가 유중으로 이제 점상을 가서 이렇게까지 이제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뉴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 테마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미 대형 철도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비료 사료 공급에 뭐 이제 뭐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식량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고, 거기다가 뭐 이제 앞으로 또 곧 있으면 여름도 다가오기 때문에 뭐 폭염이나 뭐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도 식량난이랑 좀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뭐 일단 급등이 나와줬고요. 현대사료는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랑 차트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현대사료는 사실상 오늘 이제 삼자배정 유증으로 점상을 갔던 영역이기 때문에, 매매를 일단은 내가 식량 테마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한일사료를 대장으로 보고 매매를 해주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차트가 일단은 너무 예쁘긴 하죠. 여기 이제 전 고점을, 직전 고점을 좀 넘겨주는 상한가가 나와줬고, 거기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맞고 떨어졌던 저항대 구간을 이번에는 좀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한 3,000원까지 만약에 내일 이제 갭 띄우고 시세가 좀 나게 되면 3,000원 구간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요 정도 구간까지는 전고점까지 한번 시세를 한번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차트가 너무 예쁘긴 합니다. 반면에 뭐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이제 시세가 사실 많이 난 구간에서 눌림목자리 이제 21선에서 반등이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고 다시 한번 뭐 이런 구간에서 안착한 다음에 시세를 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거는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종목이 앞선 구간에서 워낙 급등락이 있었고 시세가 났었기 때문에 피로도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봉 맞고 이제 떨어지지 않고 여기를 잘 안착해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한일사료가 대장으로 보면 되고 차트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얘를 트레이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스나 유가애들은 아직은 이제 큰 조정에 따른 뭐 어떤 뭐 기술적 반등의 영역 이기 때문에 조금 며칠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제 뭐 유가에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전에 유가가 한 130불까지 갔다가 한 100불 언더까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정받고, 혹시라도 다시 이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게 된다면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애들도 이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란 법도 없죠. 예를 들어 여기서 흐름 이렇게 또 가져갔다가 상한가 한 번만 이렇게 뽑아주면은 완전히 또 차트 모양 자체가 새롭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얘네들도 계속 추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보다는 유가 쪽이 조금 더 제 눈에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식량, 유가, 가스 요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약간 이제 새롭게 나온 테마가 대통령실을 이제 용산으로 이전한다라는 이슈가 주말 동안에 가장 좀 핫했죠. 그러냐 뭐 집무실도 뭐 이제 세종, 그러니까 뭐 제2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긴다라는 뭐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용산 관련주랑 세종시 관련주 들이 오늘 이제 뭐 시세가 좀 있었고요. 일단 뭐 이제 굳이 끼워 맞추자면은 윤석열 뭐 이제 정책주 느낌으로 그냥 한 대 이렇게 이제 묶어 놓고 보시면 될 거는 같은데, 이제 뭐 건설주나 지금 원전, 그다음에 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얘네들에 비하면 용산이랑 세종시 테마는 뭔가 이렇게 큰 시세의 느낌보다는 그냥 한 번 정도의 시세, 뭐 많아봐야 한두 번 파동 정도 나오고 죽지 않을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건설, 원전, 디지털 쪽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기는 해요. 단발성으로 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연관성이라는 게 뭐 다 그냥 뭐 본사가 용산에 있다라거나 뭐 요 정도밖에 지금 연관성이 없어서 좀 뭔가 좀 그 안에서 구체적인 재료들이랑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엮이는 그런 뭐 테마로서 좀 발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나서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도 충분히 먹을 구간은 줄 거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자연광경을 요땐가 뭐 들어가서 이날 이렇게 이제 좀 팔고 나왔었는데, 뭔가 이제 장중에 호가창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도요, 여기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뭔가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좀 들었던 종목이긴 했어요. 그래도 뭐 한번 오르면은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두 파동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이등주는 시공테크 였고요. 세종시 애들은 이제 용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한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저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뭐 영보화학, 대주산업, 먼저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뭐 프롬파스나 유라테크도 있는데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먼저 건설주들은 절대 여기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건설이랑 뭐 원전 이쪽 애들은. 그래서 뭐 삼부토건, 뭐 이화공영 아직 일단은 숨을 좀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한번 이제 주고 다시 파동을 이어갈지 여기서 바로
한번 뽑아줄지. 어찌됐건 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건설주는 1파동으로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지 어떤 그 가격 조정이 나올지는 거기까지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뭐 혹시라도 가격 조정을 이런 군방까지 준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범양건영이나 뭐 일성건설 이런 애들도 워낙 바닥권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혼개발, 종합개발도 좋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한 5종목 정도 저는 관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애들은 야 얘네들도 원체 지금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고점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 파동 그리고 이제 두 파동까지 나온 상황에서 얘네가 조정을 한번 깊게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갈 건지 여기서 바로 한 번 더 땡길 건지 저도 이제 보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뭐 종목들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얘네들 보면은 꼭 시간에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도 한신기계가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요런 자리들 솔직히 공략하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톡 깨고, 왜냐면은 뭐 내일이라도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톡 하고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야 이런 자리들이 공략하기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긴 합니다. 칼 손절 되시는 분들이야 뭐 공략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죠, 공략하기가. 근데 어찌됐건 오늘 뭐 이제 시간에서 한신기가 좀 이렇게 좀 달려주면서 뭐 보성 파워텍이나 뭐 일진 파워, 뭐 에노토크 이런 애들도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이랑 원전 쪽은요, 앞으로 좀 길게 시세가 날 수 있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조정시마다 접근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 디지털 플랫폼도 일단 뭐 숨을 조금 죽이곤 있는데, 윤석열 정책주들로 한번 다시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또 돌면 원전 애들 뭐 내일 치고, 다음날 뭐 건설주 애들이 한번 또 치고, 그 다음날 뭐 디지털 플랫폼 애들이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순환매가 돌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요거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시가 베팅도 참 뭐 괜찮다. 저도 이제 조금 매매를 했는데 라고 봤던 이제 뭐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뭐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는 한번 트라이가 나올 것 같다.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되게 되면은 뭐 이제 1,7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뭘 매각을 하거나 뭐 백지 신탁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안랩의 지분을 늘리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뭐 최대 주주, 2대 주주까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제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고 요런 식으로 돌아 나갈지 그 부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탈모 관련주인 TS 트릴리온도 일단은 요날 뽑고 상한가 종가 부근까지 일단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얘는 이제 특징이 보시면 조정받다가 급등, 조정받다가 급등, 요런 형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뽑아줄 수도 있는 굉장히 끼가 좋은 애라서 얘도 저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정책에서 건설 원전이 가장 이제 뭐 앞으로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템포 자체를 길게 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라고 본다면, 약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섹터로 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서는 로봇이랑 뭐 메타버스 AI, 그 중에서도 저는 로봇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타버스는 이미 너무 이제 시세를 대시세를 한번 내고 냈던 애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봇주들도 대시세를 뭐 좀 냈거나 내고 있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메타버스처럼 완전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이렇게 큰 조정 후에 요런 자리들은 아니잖아요. 휴림 로봇을 제외하면은 로보로보도 아직 시세를 내고 있는 어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뭐 유진 로봇이나 뭐 다른 T로보틱스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아직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어떤 그 중간 정도의 흐름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을 지금으로선 저는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중고차 진출 테마에서 뭐 이제 대장주인 오토엔도 뭐 이런 구간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 보시면 얘네도 한번 오토엔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변동성도 좋고 수익을 좀 많이 줬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런 어떤 전고점 구간을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화폐, 뭐 최근에는 뭐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로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고, 뭐 이제 CBDC 재료도 있어서 언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재료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대장주인 한네트의 흐름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가격대 정도, 한 11,0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요때 저항대인데요. 요때 한번 이제 맞고 떨어졌고, 요날 올려놨다가 한 이틀 정도 다시 이제 조정 구간을 들어갔는데,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꼬리를 잡고 이런 구간에서 말아주는 모습들 보시면, 만약 이제 내일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 가다가 재료 이제 뉴스 한번 나오면 이런 식으로 11,000원을 돌파시키면서 한번 뽑아줄 수 있다.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주들은 구글 앱스토어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이 뉴스로 가지고 한번 크게 뽑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 요렇게 이제 잘 만들어 놓고 이제 금요일날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놨죠. 이러고 이제 뽑는 모습.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재료 자체에 대한 어떤 신선도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근데 NHN 벅스라는 종목이 주는 믿음은 굉장히 크고, 얘는 진짜 야 좋은 종목이거든요. 항상 수익을 주는. 그래서 언제 또 요렇게 이 전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갈지 모르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4월 2일날 또 다시 이제 정식 서비스를 뭐 개시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 날짜까지, 재료에 대한 날짜까지 있기 때문에 또 모르겠다. 재료는 이제는 좀 신선함이 떨어지는 거는 같지만 NHN 벅스라서 모르겠다. 이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해 주는지, 그리고 넥슨 관련주인 GT랑 넷게임주도 심상치 않죠. 상한가 보내놓고 상한가 종가 윗구간으로 뭔가 아직 한 게 없어요. 밑에서 지금 계속 롤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한번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 시세를 낼 것인지, 여기서 이대로 죽을 것인지, 뭐 저는 뚫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뉴스 하나가, 지금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죠. 전쟁이 이제 생각처럼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강한 수를 두고 있는 건데, 이제 핵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떤 테마가 혹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 뉴스도 보시면은 핵사고 전쟁 대비해서 이제 뭐 요오드약 비축 동료를 뭐 검토한다, 요런 뉴스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포비돈 요오드 관련이나 뭐 이제 아이오딘 알약 관련주들을 조금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의약품 관련이 아니더라도 방사능 관련주들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의약품 관련주로는 뭐 이제 저도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방송 전에 잠깐 이제 좀 서치해본 바로는 뭐 현대약품이나 뭐
뭐 관동제약, 뭐 경남제약, 뭐 유나이티드제약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제 특이한 흐름, 뭐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제 눈에는 아직은 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뭐 의약품 관련주들 말고 이제 방사능 관련주 중에서는 뭐 이제 뭐 대정화금이나 뭐 오르비텍이나 그나마 이쪽 애들이 좀 더 뭔가 차트의 흐름이 낮긴 하죠. 뭐 이제 우진도 원전 관련주로 좀 오르긴 했었는데, 얘도 이제 뭐 방사능 관련주로 예전에 뭐 엮여서 움직였던 적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방사능 관련주는 아니지만 방산주 중에 방산주들이 예전에 제가 언제 방송이었지? 요 날이었나?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아무리 봐도 흐름이 좀 예사롭진 않아서, 그쵸. 뭐 물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좀 뭔가 흐름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얘네들도 좀 같이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두 달가량 2월 초부터 이제 방송으로 한번 리딩을 뭐 무료 리딩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가지고요. 이제 시범 삼아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바이오 토스텍을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이제 중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뭐 21선도 좀 이탈하고 뭐 좀 더 봐도 될 것 같긴 하나, 이제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요때 당시 제가 뭐 이제 뭐 본탈 하실 분들은 요때 아마 뭐 하실 분들 하시고, 혹시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제가 봐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뭐 이제 내일 뭐 시가 정도에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더 이상 얘 하나 가지고 계속 좀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절반은 뭐 손절, 절반은 본절,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한 걸로 해서 2월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두 달 가량 진행이 되었던, 두 달은 아니고 한 달 조금 이제 넘게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무료 방송, 무료 리딩을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한 12승 1무 뭐 한 2패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말이나 해서 한번 시간 날 때, 뭐 요것도 뭐 매매 관련해 가지고요, 총정리해서 한번 뭐 다뤄드리는 시간도 뭐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